자, 반갑습니다. 대성마음의 학생 여러분, 사탐은 언제나 여러분 최입니다. 자, 구모 치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 점수가 다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일단 현역들이 응시하기에는 생각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요, 작년 6월과 작년 9월과 그 다음에 이제 올해 6월보다는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수능보다는 압도적으로 쉬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수능은 또 말도 안 되게 어려워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시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구모 같은 경우는요, 제시문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밀도 있게 좀 출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독해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20번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수능에서도 20번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원의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역대 수능에서는 계속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20번 선거 문제를 잘 하지 못한 학생들은 꼭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공부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항 해설할 수 있도록 할게요. 쉬운 건 빨리 가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1번 문제를 가끔 틀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1번 문제를 볼 때는 시간을 한 5초 정도만 더 투자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좁은 의미는 넓은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의 관점은요. 자,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있기 때문에, 자,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관점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국가라는 정치 주체의 국한에서 정치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건 좁은 의미에 해당합니다. 자, 넓은 의미는요. 자,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이죠. 이게 들렸고요. 자, 국회가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봅니다. 좁은 의미도 보고요. 좁은 의미가 보는 것은 넓은 의미도 보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요. 좁은 의미는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자, 5번. 자, 국가와 국가 이외의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는 것이 바로 이 넓은 의미의 관점입니다. 좁은 의미는, 자, 국가와 사회 집단에서 하는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좁은 의미의 관점입니다. 이거는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법치주의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죄형법정주의가 나오네요. 제시문에. 자, 죄형법정주의는요. 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네요. 자, 라는 종류의 의미에서 이제 적정한입니다. 선생님 개념 때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적정한. 자,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현대적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자, 이는 법에 의한 통치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A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구나. 자, B는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1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자, A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해가지고요. 자, 바로 1번으로 정답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뭐 제시문에 나와 있고요. 자,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거, 이거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정성의 원칙이에요. 자, 2번. 자, 형식적 법치주의도 법치입니다, 얘들아. 형식적 법치주의도 인치를 부정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도 법치예요. 자, B는 법익 보호라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치를 부정해서 등장한 것이 법치이기 때문에. 자, 3번. 자, A와 달리 B는 자, 입법자의 자유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입법자의 자유로부터,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자, 위헌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자, A와 B 모두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전부 다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권 나와 있고요. 자, A는 자,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자,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배제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국가가 개입하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의 모든 일에 개입을 하면요. 개 싫습니다. 개 싫어요. 아직도 스님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도 엄마 아빠가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엄마 아빠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이 이겁니다. 냅둬 이겁니다. 냅둬. 나 좀 냅둬 이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권이에요. 그래서 자 A는 냅둬입니다. 냅둬 자유권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사회권은요 해줘. 아 이것 좀 해줘. 인간답게 좀 살 수 있게 좀 해줘라는 느낌이다. 좀 도와줘라는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에 반해 실질적 평등의 실현입니다.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에요. 평등권 아닙니다. 평등 아니에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B는 자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했기 때문에 자 B는 사회권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A는요 포괄적 권리입니다. 바로 정답이고요. 자 2번 자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A와 달리 B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다. 이거는 달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등장한 권리는 사회권입니다. 자,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청구권. 4번 가겠습니다. 자. 재외국민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재외국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가 실현된 사례를 듣고 그 이유를 말해볼까요? 라고 하니까 자,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는 국가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A를 실현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주권주의를 말하고 있구나.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자, 해외에서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를 수습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자, 생명시체 및 재산에 보호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국가가 도와주는 거네요.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쪽 B는요. B는 자 복지국가에 해당합니다. 자 1번 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건 국제평화주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기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재외국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줘야 되냐?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까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면 에바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줘야 되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즉 쟤네가 우리한테 해준 것만큼 우리도 그 외국인한테 정도까지만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호주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국제평화입니다. 국제평화. 자, B는 자 적정한 소득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이 근거가 된다 해가지고요. 자,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자, 재벌은 규제를 해야겠죠. 재벌은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재벌은 규제하고 약간 못 사는 분들한테는 좀 더 복지를 많이 해줌으로써 경제 민주화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자, A와 달리 B의 실현 방안으로 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거는 국민주권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꿔줘야 됩니다. 자, 3번. 자, 4번도 달리가 틀렸네요.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모든 헌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합니다. 모든 헌법 기본 원리에 틀렸습니다. 5번. 자, 복지국가는 현대에 강조되기 시작한 원리입니다. 복지국가는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쉬워요. 이제 요즘 이제 평가원이 이제 정부 형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난이도가 좀 있게 출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난이도가 매우 낮게 출제가 됐지만 작년 수능에서도 정부 형태가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기 구모에서 쉽게 나왔더라도 수능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것이다 정부 형태가 라고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리고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자,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라고 있고요. 우리 정법에서 이제 각각 이렇게 나오면 A가 대통령제면 B는 무조건 의원내각제입니다. 오케이. 평가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A가 되면 B는 무조건 의원내각제다라는 것입니다. A가 의원내각제면 무조건 B는 대통령제고요. 자, 첫 번째. 자, 갑국에서는 자, 지난 몇 차례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의회 내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자, 의회 내 정치 세력들은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거듭하였다. 선생님 개념책에서도요, 날개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자, 이합 집산을 거듭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헤어졌다가 모여졌다. 헤어졌다 모여졌다를 반복하는 것을 이합 집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 빈번한 의회 해산과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나와 있네요. 의회산과 행정부 수반의 교체로 자,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국은 의원내각제이구나 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연립내각이 출연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립내각이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합 집산이 거듭했고요. 그래서 군소정당의 난립도 발생했겠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군소정당의 난립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이 불안정했겠구나라는 것까지 연장해서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추론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국은 그래서 무조건 대통령제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을국에서는 자,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과 자,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네요. 근데 이 정당이 뭐 했대요? 불일치했답니다. 불일치했구나. 그러면 요소야대구나. 야당이 더 많기 때문에 자, 의회가 법률안 제출권을 독점하고 있고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상황에서 행정부와 의회 간 정치적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가능성은 대통령제에서는 여대야소보다는 요소야대가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그래서 상호 견제 수단은 의원내각제는 단독내각보다 연립내각일 때 상호 견제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제에서는 요소야대와 여대야소에서 요소야대일 때 상호 견제하는 수단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자, 갑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고요. 행정부가 입법부의 정책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집니다. 연대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다라는 거. 자, 2번. 자, 을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고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에요. 그래서 2번 정답으로 처리 가능하고요. 자, 갑과 대 을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의원 겸직이 가능한 것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이고요. 4번. 자, 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한 권력 분립은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예요. 의원내각제는 권력 분립이지만, 권력은 분립되어 있지만, 권력 융합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해요. 권력 분립적인 성격이 강한 건 대통령제입니다. 자, 5번.
자,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 모두에서 국민이 직접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6번. 이것도 좀 아쉬워요. 지방자치도 좀 어렵게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좀 쉽게 나왔고요. 자, 봅시다. 자, 주민 참여 제도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보기에서 골라라라는 것이죠. 자, 가를 볼게요. 가를 보면요. 악취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 위해 주민들이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가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 발안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모 시장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요. 주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주민 투표에서는 주민들의 과반수가 반대해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무산되었다 했기 때문에 나는 주민 투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땡땡더 의회 지역구 의원 A는 지역구 의원 A입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임기 중에 해임되었기 때문에 자, 이 다는 주민 소환 제도구나. 자, 이 기억. 자, 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주민이 조례안을 청구를 한다면 그러면 이 조례안을 청구할 땐요. 누구한테 청구를 하나요? 자, 주민들이 의회에 청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자, 그러면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지가 뭔데 해? 지가 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의회가 하겠죠. 의회가 하겠습니다. 뭐가 지가 뭔데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민 발언이 가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아요. 안 갑니다. 예전에는 갔지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본인이 뭐 하는 거 없습니다. 꺼져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다의 대상에는 자, 주민소환제도죠. 자, 다의 대상에는 자, 지방자치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요 놈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민소환제도는 포함이 됩니다. 비례대표 의원만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디귿. 자, 다와 달리 나는 주민투표입니다. 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제도에 대한 달리가 틀렸죠. 둘 다 견제하는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로 매우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형사제재입니다. 형사제재. 자,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는 자,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자, 국가가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부과하는 처벌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형벌이구나. 자, 그러면 B는요. 자, B는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여 자, 범죄자의 개선을 통해서 재범을 예방하고요.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여 부과되는 형벌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보완하여 부과되는 자유의 박탈과 제한 등의 처분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B는 보완 처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 자, A에 해당하는 형벌에 해당하는 구류입니다. 구류예요. 구류는요, 자, 구금이 되는 것입니다. 구류는 구금이 되는 거예요. 구금이 되는 것입니다. 깜빡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깜빡이 가는 것입니다. 단, 일수가 차이가 나죠. 30일 미만입니다. 30일 미만. 정해진 노역은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징역 같은 경우는요. 자, 징역과 그 다음에 금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류가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전부 다 깜빡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깜빡이 가는 것인데, 자, 차이가 징역과 금고는요. 둘 다 일단은 30일 이상. 둘 다 30일 이상 가는 것입니다. 단, 징역은 그 안에 살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30일 이상 들어가 있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역은 노역을 부과를 하는 형벌이고요. 금고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구류는요. 구류는 30일 미만 동안 깜빵에 있는 것인데요. 깜빵에 있는 것인데 이때도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실제는요. 금고받으면 오히려 더 싫대요. 그 안에 있으면 안 그래도 시간도 안 가 죽겠는데 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징역, 노역을 하게끔 요청도 한답니다. 법무부에다가 요청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건 몰라도 돼요. 그건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역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해서 기역은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 니은. 자, 니은은 이제 새로운 선지네요. 이제 평가원에서 새로운 선지로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여름에 시바 문제편을 공부를 했다면 어우 젖밥으로 그냥 그죠 맞췄겠죠. 자, 볼게요. 자, 이게 사실은 이게 선생님 개념 때도 설명을 했고요. 이제 심화 때도 설명을 했고요. 칠판에다 다 써줬고 여러분들 노트에다 써줬고 교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자, 집행유예의 경우, 자, 비해당 보완 처분에 해당하는 보호 관찰이 부과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일단 정답이고요.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자, 보면요. 자, 보자. 일단 좀 카메라 좀 옮길게요. 자, 보면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강을 듣지 않고 그냥 해설 강의 본 학생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 좀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아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집행유예가 있고요. 집행유예. 그 다음에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이 확정된 애들 중에서 이제 가석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가석방이 있는데, 자, 이 보안 처분들 중에서요. 이제 대표적인 게 보호 관찰이 있고요. 보호 관찰 있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사회봉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명령이 있습니다. 수강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다 했던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둘 다 유죄입니다. 둘 다 유죄예요. 둘 다 유죄고요.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너는 징역, 예를 들면 너는 징역 3년이야. 3년짜리지만 너를 일단 내가 감옥에 가둬주지 않을게라는 거. 이게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그 다음에 유예기간을 잘 경과해야겠죠. 근데 그 유예기간은 일단 유죄받은 애잖아요. 일단 유죄받았는데 유예기간을 넌 집에서 보내라 일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호관찰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요. 집행유예 받은 자는 사회봉사도 명할 수 있고요. 집행유예 받은 자는 수강명령도 명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유입니다. 선고유예는 이제 재판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처가 바로 선고유예고요. 자, 선고유예도 유죄입니다. 선고유예 유죄고요. 유예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선고유예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사회봉사는 안 되고요. 수강명령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석방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이거 뭐 오해를 많이 합니다. 가석방은요. 자, 가석방은 형기가 이제 만료가 되기 전에 일정한 형기를 채운다면 이제 유기와 무기가 구분이 되는데요. 일정한 형기를 채운다면 남은 형기를 없애주고 너 석방 이거 아닙니다. 남은 형기는 너 집에 가서 보내라 라는 거야. 깜빵에 있지 말고 남은 형기는 너 집에서 보내. 이게 바로 가석방입니다. 아예 너 형기가 끝났어 이게 아니야. 이게 가석방이 아닙니다. 가석방은요. 그래서 가석방을 위한 요건도 있어요. 가석방. 그래서 자, 유기와 무기로 구분이 된대요. 자, 유기와 무기로 구분이 되는데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죠. 그래서 무기징역 받은 자들 있죠. 무기징역 받은 자들도요, 나중에,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죽을 때까지 깜빵에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깜빵에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도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형과 좀 달라요.
그래서 극악무도한 범죄자 새끼들은요 무기징역 받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사형을 받으면 죽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나올 수는 없어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아쉽지만 그래서 이 무기징역은요, 자 20년이 경과한다면 가석방 나올 가능성 존재합니다. 즉 일정한 요건이 바로 20년 경과인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무기징역 받은 자라도 가석방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기징역은 이제 해당 수형자가 이제 받은 징역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 형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기징역 받은 자들은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경과한다면 그렇다면 가석방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가석방은요 누가 해주는 겁니까? 라는 것이죠. 집행유예는 법관이 판결한 것입니다. 선고유예도 맞고요. 가석방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에요.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가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석방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 명할 수 있다. 여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구모 때는 지금 이제 집행유예 받은 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수능에서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니은선지를 이제 틀린 학생들은 이제 몰라서 틀렸겠죠, 당연히. 틀린 학생들은 그동안 역대 평가에서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 아셔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B와 달리 A는 형벌이입니다. 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선 부과될 수 없다. 달리가 틀렸죠. 이 디귿은 뭐 다 맞췄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기가 나와 있는데요. 살짝 8번 문제가 살짝 농도가 있게 나왔습니다. 이제 대법관이 자주 나오지 않는데 평가에서 출제가 된 적은 있었는데요. 대법관이 좀 나왔네요. 자, 일단은 A, B, C, D, E, F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자, A, B, C, D, E, F까지 해가지고요. 자, 여기를 일단은 도출만 해내면 되겠죠. 자, 일단 A는 자 헌법에 규정된 주요 국가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행사 시, 자 B의 동의, 그 다음에 C의 장의 제청, D의 제청 등의 견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로 봤을 때 일단은 A가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국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C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D의 제청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대법원장이 2개 중에 하나 있겠구나, 또, 이제 국무총리도 하나 있겠구나,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자, A는 E를 임명할 때, E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E를 임명할 때는 C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는 D의 제청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국무위원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국무총리의 제청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D가 국무총리로 가능합니다. 국무총리. 자, 또한 헌법은 C의 장, 그 다음에 F의 장, D, E를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B에게 부여하여 자 A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면서 각 기관에 간접적으로나마 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이걸 바로 선거라고 말합니다. 선거. 다른 애들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는 않죠. 자, 한편 A와 B 그리고 C의 장이 자 F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F라 했기 때문에 자 F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헌재가 됩니다. 헌재가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관 구성 권한은요, 대통령과 국회와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C의 장, 그렇기 때문에 C가 대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C가 대법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A는 E를 임명할 때는 A는 E를 임명할 때 C의 장의 제청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누가? 대법관이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죠. 그래서 이는 대법관이 됩니다. 대법관이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법관인데요. 자, 대법관은요. 대법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법관들이 있습니다. 일반 법관인데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고요. 대법관은 원장의 제청, 즉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일반 법관들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자, 1번. 자, A는 B에게 임시의 집회를 요구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는요,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자, 2번. 자, B는, 자, 국회는요, 자, A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은 헌법 개정 제안권자이자 공포권자입니다. 공고권자이기도 하고요. 자, 3번. 자, C는요, 대법원은, 자,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을 관할한 상고심이라고 볼 수 없죠. 단심제이기 때문에. 누가 뭐, 2심 법원에서 상고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심제이기 때문에. 자, 4번. 자, D는, 자, 국무총리는요. 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죠. 국무회의 부의장이고요. 자, 국무위원 겸직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을 겸직은 가능하지만 안 됩니다. 자, 5번. 자, 이는요, 대법관입니다. 이는, 자, 법관은요, 자, F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될 수 있고요. 또한, 금고 이상의 형.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확정 선고예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해서며 파면될 수 있습니다. 파면될 수 있어요. 탄핵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9번 가겠습니다. 자, 헌재 결정문이 나왔네요. 이제 결정문이 나왔는데, 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랍니다. 그래서 자, 이후 갑은 항소심 계속 중에서 라고 했습니다. 기각되지 항소했고요. 갑은 항소심 계속 중. 자, 그러면 이제 2심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항소심은 2심 법원이고요. 상고심은 대법원입니다. 자, 항소심 계속 중에서 자, 폐쇄명령이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A의 가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래서 가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했기 때문에 자, A는 2심 법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2심 법원에다가. 그런데 A가 갑의 신청을 기각했고요. 그래서 갑은 B에다가 있기 때문에 B가 헌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뭐 이제 너무 기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학생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너무 쉽죠. 자, 이후에 자, 여기까지는 거의 평가원이 헌재 결정문을 출제한 때는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이 이후에 이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보세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제시문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좀 쉬웠는데요. 앞으로 헌재의 결정문이 나온다면 뭐 이제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채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해가지고 헌재에다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다. 여기까지는요 계속 나오는 제시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누가 몰라요. 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청구했다 이후에 이제 헌재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꼭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에 헌재는 해당 법률 조항이 자,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법률 조항을 통해 달성하는 공익이 배출시설 설치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가요. 그래서 해당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는구나 라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번.
자, A는 자, 2심 법원형, 1심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사건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항고심을 담당한다라고 보셔야겠죠. 대법원은 재항고심이고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는 항고하고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고요.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자, 가배배출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왜? 헌법재판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법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합헌결정 났기 때문에. 자, 3번. 자, B와 달리 A는요. 자, 명령규칙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죠. 그런데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자, A는 2심 법원은 직권으로 B에다가 나 위헌심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는 있어도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자, 가와 달리 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거는 달리가 틀렸죠. 위헌법률 심판은요. 반드시 재판의 전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도요. 위헌법률 심판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명령규칙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이 있죠. 심사권. 이 심사권도 재판의 전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땡땡 기업의 직원 갑은요. 자, 잦은 지각과 차진이라고 나왔네요. 이제 급하게 이제 우리 전부 다 이제 우리 이제 조교가 다 쓰느라 이제 급하게 쓰느라서 이제 좀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갑은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자,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사용자 을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안타깝죠? 자, 이에 갑은 자,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일 뿐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세모 기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뭐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했답니다.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노조가 이제 부당노동 행위를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그래서 근로자 본인은 신청할 수가 있겠죠. 노동위원회에다가.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이러한 판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요. 요렇게 판정을 했답니다. 어떻게 판정을 했냐. 자, 갑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당 해고구나 라고 지방노동위원회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자, 갑에 대한 해고는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부당 노동 행위는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케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진호위가 있는데요. 자, 지방노동위원회가 있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1차적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을 했냐. 지방노동위원회는 첫 번째로 부당해고에 해당해 라고 판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당해고지만 부당노동 행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진호위가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 부당해고야 라고 판정을 한 것이면요. 자, 사용자와 그 다음에 근로자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근로자가 이긴 겁니다. 근로자가 이긴 거예요. 부당해고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 말이 맞다.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근로자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노위에다가. 자, 중노위에다가 그래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호위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판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야 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불복해서 근로자가 또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초심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요, 무조건 근로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당노동 행위를 당한다면 노동조합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중노위에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땡땡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갑과 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로 했겠지만, 자, 지금 현재 직원 갑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여기가 갑입니다. 여기가 갑이에요. 얘가 을이고요. 얘가 을이고 얘가 갑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자, 갑과 달리 세모 기업 노동조합은요. 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행위 구제 절차에서 신청이 될 수 없다, 있다, 쟁의 행위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것 같아요 라고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요. 2번. 자, 지방노동위원회는요.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판단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중노위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면, 즉 중노위가 재심이 다 들어왔잖아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재심이 다 들어왔는데요. 진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겠답니다. 판정을 취소하겠다는 말이면 이번에는 부당해고는 아니네, 부당노동행위네 라고 한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취소한다면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 이렇게 삭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중노위가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면, 그래서 중노위가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면요. 여기서 이제 기각이라는 것은요, 이제 중노위가 신청을 받아들여줬는데 청구인의 재심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꺼져 이 새끼야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갑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면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자, 중노위가 을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자, 갑은 을을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기할 수 있다 해서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도 아셔야 되는 것이요. 자, 갑은 근로자죠. 사용자인 을을 상대로입니다.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요즘 평가원에 이제 법원 판결문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즉 민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이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이때 내가 이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민사소송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해고를 무효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법원에 구제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민사를 갈 수도 있는데, 이 민사에서는 소송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고와 피고가 존재하는데요. 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민사소송은요, 원고와 피고가 확정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확정이에요. 그래서 원고는 무조건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요. 피고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라고 해가지고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장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갈 수가 있겠죠. 이 행정소송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자, 원고와 그 다음에 피고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의 원고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노위장의 결정에 불복한 자가 원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노동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피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는 고정입니다. 피고는 중노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사용자고요. 행정소송에서의 피고는 중노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A는 자, 당사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한 합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법질서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소수의 독점 자본가가 소유권을 불가침성과 A를 이용하여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자, 생산수단의 소유가 소수에게 집중돼 사유가 양극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자, A는 민법의 기본 원칙인 자, 계약 자유의 원칙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B는요. 자, 이에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던 소유권이 시대와 사회의 경제적 질서를 반영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유권의 사회적 구속성과 그에 부과된 의무를 강조하는 B가 등장했다라고 있기 때문에 자, B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기억. 자, A는 자, 법률관계 형성에 있어 당사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성립된 원칙이 일부 맞네요. 자, 니은. 자,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이거는 계약 공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죠.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자, B에 따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제한하더라도 사유재산제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니 건 니 겁니다. 니 건 니 거예요. 상대적 권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니 건 니 거야. 니 건 니 거지만 공공복리에 어긋난다면 우리 국가가 제한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쓰더라도 이쁘게 써 라는 것이죠. 자,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B에 근거한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리을도 정답이 되네요. 니은 디귿 리을 정답입니다. 자,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네요. 기역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디귿 리을.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자, 편은 자, 폭행 혐의로 자, 기소된 사건 가부터 마의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변호인의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선고했단 말이면 무죄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범죄로 완성이 안 됐구나라는 것입니다. 범죄로 완성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사건 변호인 주장. 자, 가를 볼까요? 자, 가는요. 갑의 폭행은 적법한 체포 과정에서 도망가는 현행범을 제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한 체포 과정에 도망가는 현행범 제압이기 때문에 가는요. 정당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자, 나는요. 자,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정당 방위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는요. 나이가 지금 현재 병의 나이가 13세입니다. 13세 형사 미성년자고요. 그 다음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 심신상실자고요. 자신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부터라는 책임이 조각되는구나.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이쪽을 가나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구나 하는 거. 자, 1번. 자, 가에서 법원은 자,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니지요. 자, 정당 행위라는 것은 구성 요건에는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번. 자, 나에서 법원은 의뢰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자, 위법성이 인정 안 되는 것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됐습니다. 정당방위로. 자, 3번. 자, 다에서 변호인은요. 병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다.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이거 위법성 말하는 겁니다. 이거 위법성이에요, 위법성. 그런데 다는 지금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즉 구성 요건도 충족이 되고 위법성도 충족이 되지만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4번. 자, 라에서 변호인은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 요게 바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 비난 가능성. 법적 비난의 책임은 행위자를 보는 것이고요. 구속 요건이나 위법성은 행위자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은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자, 마에서 변호인은 자, 무행위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가 아니라 위법성도 있다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협박,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어려웠어요. 13번 어려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 건물주고요. 그 다음에 갑이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을이 지금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갑이 지금 현재 공작물 점유자다라는 것이죠. 자, A는요, 자, 면접을 위해 친구 B의 양복을 빌려 입은 후에 갑에게 세탁을 맡겼습니다. 세탁을 맡겼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갑과 A가 세탁을 맡겼기 때문에 얘는 이제 잘 세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채무가 발생했구나. 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갑은 세탁소 내부에 수도관에서 자, 누수가 발생하여 이미 수개월 전에 을에게 수리를 요청했답니다. 저 수리 좀 해주라 라고 이제 건물주한테 요청을 한 것이죠. 수리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을이 수리를 약속을 했습니다. 수리를 약속했죠. 그래서 청약이 들어갔고 을이 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과 갑 사이에도 수리에 관련돼서 서로 간에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무가 발생했다. 자, 이후 그 을은 갑의 수차례 요청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수리를 계속 미뤄왔답니다. 미뤄왔어요. 자, 결국 수도관 이것도 미뤄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채무 불이행입니다. 미룬 것이기 때문에 자, 결국 수도관 파열로 갑의 세탁 시설이 침수되어 수도관 파열이 나버렸답니다. 그죠? 수도관이 파열돼 버렸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수도관이 파열로 갑의 세탁 시설이 침수되어 갑이 세탁물을 옮기고 있는데 이를 보고 갑을 도와주는 갑의 중학생 아들 병이요. 와우, 아주 착한 아들이네요. 그래서 자, 갑의 아들 있어요. 중학생입니다. 갑의 아들 자, 병이요. 자, 실수로 표백제를 쏟아서 B의 양복이 변색돼 버렸다. B의 양복이 변색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 원래 양복 주인이죠. B의 양복이 변색되었다. 한편 양복을 찾으러 온 A가 자, 파열관 수동화에서 뿜어져 나온 물에 미끄러져서 큰 부상을 입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큰 부상을 입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A도 부상을 입어버렸어요. 얘도요. 부상을 입어버렸습니다. 파열된 수도관에서 나온 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도관에서 나온 물 때문에. 자, 그러면 자, 1번 선지 갈까요? 자, 갑은요, 자, B에게 양복의 변색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는데 지금 현재 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복 세탁은요, A와의 관계입니다. A가 맡겼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갑은 A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B에게가 아니라 A에게라고 해줘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을은 갑에게 수도관 수리 의무 위반을 해버렸죠. 채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진다. 자, 3번. 자, 갑이 세탁시설 피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이제 갑은 점유자로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유자로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탁시설 피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소유자인 을은 자, 갑에게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부법행위 책임을 지겠죠. 공작물 소유자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4번. 자, 병이 B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했으면요. 자, 병이 지금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병이 B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병은 미성년자야. 병은 미성년자지만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구나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갑은 B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죠. 특수불법행위는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인데 이미 자녀가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인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5번. 자, 5번. 자, A의 부상에 대해서 A가 부상을 입어버렸어요. A가 부상을 입어버렸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왔는데, 세탁 찾으려고 왔는데, 이제 부상 입어버렸죠. A의 부상에 대해서, 자, 갑이 A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소유자한테 책임이 전가되지 않아요. 2차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지시문이 좀 에바죠. 에바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법률상 혼인을 한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A는요. 자,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용돈으로 산 것입니다. 자, 용돈으로 마트에서 게임기를 구매했답니다. 자,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같이 법률상 혼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법률상 했고요. 그 다음에 혼인 중에 출생자가 있네요. A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는요. 자, 일단 별도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A는요. 자, A는 용돈으로 게임기를 구매를 했답니다. 용돈으로 게임기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체결입니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A와의 계약은 A가 게임기를 구매한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병은요. 사실혼 관계에서 자신이 낳은 B를 양육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일단 자신이 낳았기 때문에 일단 병은 여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남자가 아이를 낳는 건 에바죠. 그래서 병은 사실혼 관계에서 자신이 낳은 B를 양육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별도 인지 절차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자신이 낳은 B죠. 자, B를 양육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래서 B는 지금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네요. 중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중학교에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 재학 중인 녀석이고요. 자, 졸업을 앞두고 땡땡 자전거 대리점 사장에게 가서 정에게 가가지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정에게 가족관계 기록상이거나 증명서를 제출을 하였지만 정은 연령을 이유로 우리 사장님은요. 자전거 사장님은요. 연령을 이유로 너 중학생 아니야 이 새끼야 안 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을 이유로 B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를 한 것입니다. 했고요. 자, 그 자리에서 B는요.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알았어요. 제가 근로는 안 하는데 저요 자전거 하나 살게요. 자전거 하나 사겠습니다. 요즘 자전거가 개 비싸요. 개 비싼데요. 고가의 라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한정판 자전거를 보고 정에게 구매 의사를 거듭 밝혔고 정은 고민 끝에 B와 그 자전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B가 있고요. 이 녀석이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 녀석인데요. 일을 하러 갔다가 자전거를 산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가의 자전거고요.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체결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자전거 사장님이 정과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불완전한 계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B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의 법정 대리인 병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은 지금 현재 정의 경우는 철회권은 행사가 불가합니다. 철회권 행사가 안 돼요. 왜? 연령을 이유로 너 근로할 수 없어라는 것이죠. 즉 연령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은 B의 법정 대리인 병에게는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다. 자, 평소 성격 차이가 심했던 갑과 을은 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이네요. 그래서 숙려기간을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이혼을 했고요. 다 얘네 둘의 이혼은 협의이혼이다.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거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혼하였고, 자, A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갑이 갖게 되었다. 얼마 후 갑과 병은 법률상 혼인을 했고요. 그래서 갑과 병은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 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A를 친양자 입양을 했다. 그래서 병이 A를 자, 친양자 입양을 하였습니다. 친양자 입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제 A와 을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을과 A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 되는 것이고요. 을은 죽을 때까지 A를 볼 수가 없습니다. 면접 교섭권도 없습니다. 없어요. 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자, 갑과 병의 혼인을 반대하던 B는 그러니까 이 병의 자식인 B가 엄마 왜 갑이랑 결혼해? 새아빠로 나는 맞이할 수가 없어. 결혼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제 이 녀석이요. 그러니까 B는 근데 이제 결혼했죠. 그래서 친권자 병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해서 엄마랑 못 살겠어 나 이제 저 새아빠랑 못 살아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병의 반대로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갑과 병은 미성년자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어요. 그래서 갑과 병은 C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입양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C는 입양된 후에 고가의 또 나왔네요. 자, 고가의 자전거를 조건 없이 증정한답니다. 조건 없이 증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증정하는 정의 자전거 대리점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요, 경품 행사에 당첨된 거 있죠, 경품. 여기서의 자전거는요,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A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A의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데, 자, 갑은 A가 미성년자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A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계약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자, 2번. C가요. 당첨된 고가의 자전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정은 B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B의 매매 계약에 대한 병의 추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사장님인 정은 너 미성년자잖아! 라고 미성년자임을 거래 당시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없다 했기 때문에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요. 자, 4번.
자, 갑과 병의 혼인 후, 자, 정은 갑에게 B와의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갑에게 촉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병과 갑이 결혼을 했고요. 혼인을 했고요. C를 입양했고요. 병의 자식이 원래 B를요. 갑이 별도의 입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B의 부모가 아닙니다. 갑은 B의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에게는 확답 촉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에게 할 수 있죠. 병에게. 자, 5번 정과 B의 계약. 정과 B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병은 정에게 매매 계약 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 매매 대금의 지급 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B에게 있는 것입니다. B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15번 문항입니다. 1번. 자, 갑과 을의 이혼은요, 협의이혼이고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혼의사 확인 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신고 시점입니다. 이혼 신고. 그래서 이거는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재판 확정 판결 시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병이 A를 입양한 이후에도 을은 A에 대한 면접권을 가진다. 을은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받지 못합니다. 안 돼요. 친자 관계가 이 둘 사이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지지 않는다. 3번 정답입니다. 자, 갑과 병의 혼인 후, 자,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B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 아까 14번의 정답 선지와 맥락이 똑같습니다. 친자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자, 4번. 자, C와 달리 A의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요구된다는데 이것도 달리가 틀렸죠. 일단은 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도 이제 재판, 미성년자만 입양 가능하고요. 자, A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입양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장자 입양은요. 그래서 달리가 틀렸다라는 것이고요. 자, 5번. 자, C가 경품 행사에 당첨될 당시 C와 달리 A는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일단 A 같은 경우는 지금 친양자의 입양이기 때문에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일반 입양이기 때문에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 단체는 자,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A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자, 이익 집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B, C, D가 있고요.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한 B라고 있기 때문에 B는 정당에 해당합니다. 자, C.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C와 연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C가 시민단체에 해당하고요. 자, D가 언론에 해당합니다. 자, A와 달리 B는 정치 과정에서 사실 이 선지만 보셔도 알아요. 바로 달리가 틀렸죠? 정치 참여 집단은 전부 다 투입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달리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은 정당입니다. 정당입니다. 그래서 C라기 때문에 틀렸죠. B가 정당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 자, C와 달리 A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A와 C, 이 집단 시민단체 모두 다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달리가 틀렸고요. 자, 4번. 자, 이것도 이제 사회 구성원에게 정치적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이게 바로 정치 사회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만 봐도 일단은 달리가 틀림을 알 수가 있고요. 자, 5번이 정답이네요. 자, A, C, D와 달리 B는요, 정당입니다. 자,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또 나왔네요. 목적으로 우리 효진아. 그죠?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죠? 이게 막 다 쓴 겁니다. 이게 다 쓴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촬영을 평가원에서 PDF가 뜨기 전에 지금 다 전부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입니다.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효진이가요. 자,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효진이는 내 조교입니다. 제 조교예요. 자, 17번. 자, 17번 가겠습니다. 자, 갑은 자, 주차된 의뢰 차량 유리창을 부순 후에 나쁜 놈이네요.
주차장 주차된 의뢰 차량 유리창을 부순 후에 그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훔쳐서 달아나던 중 순찰 중인 우리 경찰관 병에게 발각됐답니다. 그래서 자, 경찰관 병이 계속 쫓아오자 갑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병에게 폭행을 가하였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후 검사는 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검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면 검사가 판사에게 즉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줬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갑을 구금한 것입니다. 갑을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수사를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는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즉, 기소를 했습니다. 자, 기소를 했고요. 자, 1심 법원은요. 자, 갑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집행을 2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자, 소송의 당사자 모두다. 여기서 소송의 당사자는요, 검사가 원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자, 모두 다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자, 1번. 자,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면 말도 안 되죠.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판사가 발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맞는 것입니다. 판사가 갑을 직접 대면하여 갑의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있대요. 자, 판사가 갑을 직접 대면할 때 이 갑은요 반드시 변호인을 대동해 줘야 됩니다. 변호인을 대동해 줘야 돼요. 갑이 이제 변호인을 대동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심화 문제편을 풀지 않은 학생들은 1번에서 넘어갔을 것입니다. 1번에서 넘어갔을 것이에요. 자, 뭐 따로 자랑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자, 갑은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구속 적부심은요, 적부심사는요, 자, 수사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근데 공판 절차에서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공판 절차, 즉 재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는요, 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을은 자, 갑의 범죄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국가에 일정 한도의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은 안 됩니다. 재산상 안 돼요. 그래서 자, 국가에게 일정한 데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때는요, 국가에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형이 확정된 후 갑이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2년이 지금 유예기간이죠. 유예기간 2년을 부여받았고요.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준다. 안 한다.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4번 선지는 뭐 빈출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는 학생이 이제는 없습니다. 없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병이 갑에게 배상 명령을 신청하면 이게 말이 이상하죠. 일단요. 자, 병이 지금 현재 경찰관이죠. 근데 병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제 피해자니까요. 그런데 갑에게는 하는 것 아닙니다. 갑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다가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생존과 안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제사회는 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정글과 같다. 뭐 따로 안 읽겠습니다. 그냥 현실주의고 자유주의예요. 자, 1번. 자,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국제 규범으로 억제할 수 있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국제 규범으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유주의 관점이고요. 자, 2번. 자, 의뢰 관점은 자, 국제 문제 해결을 국가가 협력과 공동 대응을 강조한다. 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자, 힘의 논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현실주의고요. 자,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한 건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주의, 자유주의 모두 다 중앙정부는 부재하다고 봅니다. 19번 가겠습니다. 자, 국제법의 법원이고요. 자, A는 자, 국제사회에서 일관되게 지속된 관행이 축적되고 이에 대한 법적 확신이 형성되어 성립된다 했기 때문에 A는 국제관습법이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이에 국제법 주체 상호 간의 명시적 합의인 B라 있기 때문에 B가 조약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조약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1번 우리나라에서 A는 국제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한다. 그래서 바로 1번으로 정답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는 개인은요. 자, B. 조약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인은 조약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국가도 되고 국제기구도 됩니다. 3번. 자, B를 위반한 조약을 위반한 국제기구라도 해당 국제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국사제가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 되죠. 국제기구는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당사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은 오직 국가만이 됩니다. 오직 국가만이 재판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만이 됩니다. 국가만이 돼요. 제발 이 구모를 좀 이제 많이 못 본 학생들은요, 좀 이제 심한 문제편 제발 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동안에 나왔던 선지들은 다 맞춥니다. 이렇게 우리 구모에서 봤듯이 이제 남들이 틀린 선지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남들이 맞는 거 맞아봤자 뭐예요? 너만 맞는 게 아니야. 다 맞아요. 4번. 자, A와 달리 B는요. 자, A와 달리 B는 자,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적 효력을 가진다? 아니다. 조약은요, 체결 당사국에만 효력을 미칩니다. 5번. 자, A와 B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비준이 있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5번은 조약만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특이하게도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수능에서는 계산 문제가 꼭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 나왔네 해가지고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교사. 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각국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살펴보려 한다. 자, 현재 각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없다. 자, 선거구는 80개의 선거구가 있고요. 자, 8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의회 의원으로 선출된다라는 것이죠. 소선거구 제도구나 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또한 각국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요. 자,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대 단순 다수 대표제의 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각국에서는 의회 의석을 확보한 5개 정당 중 특정 정당의 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가능하죠. 그죠? 소선거구 제도에서는요, 특정 정당이요. 자,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있답니다. 자, 의회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모두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죠. 소선거구 제도는요. 자, 각국 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이고 자료 2는 의회 의원 개편안이고요. 자료 2는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안입니다. 자, 자료 1 볼게요. 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이고요. 자, 의회 의원 정수 80명과 그 다음에 자, 유권자 1인이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구를 20개로 축소하겠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현행은 선거가 80개였지만 선거가 80개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선거구를 20개로 축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거가 20개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최대 몇 인까지만 2인까지는 후보자로 공천 즉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거구별로 지역 1, 지역 2 이런 식으로 후보자를 한 정당이 2인까지만 공천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회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선거구 지역 1이 있고요. 지역 2가 있고요. 등등등 해가지고요. 지역 20까지 선거구가 20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한 지역에서 득표순으로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회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선거구당 4명씩을 뽑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다다다다 해서 80명을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을요. 자, 현재의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33%의 인구 편차에서 지금 현재 상하 20%의 인구 편차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인구 편차가 줄어들었죠. 33%에서 지금 현재 인구 편차가 20%로 줄였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선거구 간의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구가 인구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 편차를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 볼게요. 자, 당선을 위한 조건으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라는 유효투표 총수입니다. 자,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라는 제한을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반이 나올 때까지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차 투표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킨 후보자가 있으면 당선 확정이고요. 만약에 없으면 결승전 가는 결선 투표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다수 대표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기억. 지워버리고. 자, 기억. 자, 각국의 개편안에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이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인구 편차를 33%에서 지금 현재 20%로 줄였기 때문에 이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서 여기로 줄인 이유가 뭐냐면 선거구 간의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고요. 니은. 자, 각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현행과 달리 개편안은요. 자, 현행은 소선거구 제도였고요. 자, 개편안은 한 선거구당 4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거구 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 정당이 의회 의석의 50%를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50%를 차지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요. 50%는요. 절대로 얘들아. 50%는요. 과반이 아닙니다. 과반이 아니에요. 50%는 과반이 아닙니다. 과반이면 50%는 절반이고요. 51%가 과반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보자. 자, 현행에서는 특정 정당이 과반을 차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이제 선거구 분석 강의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인데 봐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지역이 1, 2, 3, 4, 5라고 칩시다. 그리고 A 정당이 있고 B 정당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선거구 제도로 할게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1선거구에서 A 당선, 2A 당선, 3A 당선, 4A 당선, 5A 당선 과반 차지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소선거구 제도는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요. 그래서 현행은 일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선거구 제도죠. 자, 특정 정당이 과반에서 50%를 차지가 이 논리대로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요. 자, 보면 지역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2가 있고요. 지역 3이 있고요. 지역 4가 단단단단 해가지고요. 지역 20까지 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지역구당, 한 선거구당 4명씩 당선을 시키는데요. 한 정당이 2인까지만 당선이 가능합니다. 특정 정당이 2인까지 공천 가능합니다. 미안합니다. 특정 정당이 2인까지 공천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정당이
A 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정당이 있고요. 이거 지워버릴게요. B 정당이 있고 C 정당이 있다라고 칠게요. 한 지역구당 4명씩 당선 가능하고 한 정당이 2인까지 후보자로 공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자. 지역 1에서는 자 극단적으로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A가 지역 1에서는 A 당선이라고 할게요. 지역 2에서는 B 당선이라고 해보고요. 지역 2에서는 A 당선, 지역 2에서는 B 당선, C 당선 해볼게요. 지역 3에서는 A 당선. 4명이 AA가 될 수는 없지. 한 정당당 한 지역구에서 2명까지만 공천이 가능한 것이니까. AA, BB 이런 식으로. 아무튼 지역 4에서 AA 다다다해서 지역 20에도 AA 당선이라고 치자. 다 끝내보면 전체 80석 중에서 A정당은 40석 차지 가능합니다. 최대 50%까지 차지가 가능한 것이죠. 최대 50%까지 차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개편안은요. 특정 정당이 의회 의석의 50%를 차지가 가능합니다. 단 과반은 안 됩니다. 이게 80개 중에 40개가 최대이기 때문에 41개는 이 논리대로 차지가 불가능합니다. 과반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특정 정당의 의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 이 니은 선지는 옳은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0%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는 걸 최대한 이해시키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포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자, 각국 의회 의원 선거제도의 개편안의 선거구 제도는요. 자, 우리나라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선, 우리나라 지역구 광역의회는요.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바로 틀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리을이겠네요. 자, 각국의 개편안 적용 시 대통령 선거에서 자,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리을에다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리을과 니은입니다. 별표 쳐놓겠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보자. 자, 각국의 개편안 적용 시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입니다. 자,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건 옳은 선지가 됩니다. 잘 볼게요. 자, 보자. 얘들아. 개념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전체 유권자입니다. 전체 유권자고요. 자, 보자. 자, 유권자가 있습니다. 자, 유권자는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제 투표장에 가가지고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유권자랍니다. 자격이 있는, 표를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바로 유권자입니다. 유권자예요. 그죠? 유권자인데, 자, 유권자인데 만약에 여기서 전체 유권자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쳐볼게요. 각국에서는요. 전체 유권자가 100명입니다. 그러면 자, 유권자 A, 유권자 B 해가지고 전체 유권자가 100명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전체 유권자 100명인데요. 그런데 자, 전체 유권자 100명 중에서 만약에 60명이요. 자, 60명이 선거날 바빠요. 선거날 애인하고 놀러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난 선거 안에 관심이 없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명 중에서 60명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즉 표를 던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명이요. 표를 던졌습니다. 표를 던졌어요. 자, 그러면 이 40명이 투표장에 간 사람들입니다. 투표장에 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유효 투표 총수를 볼까요? 자, 유효 투표라는 것은요. 유효 투표라는 것은 표를 던진 사람들의 표가 도대체 몇 명이냐는 거죠. 일단 무효 빼고요. 전부 다 이제 유효표라고 칠게요. 그러면 유효 투표 총수는 지금 현재 40입니다. 40입니다. 유효 투표의 총수는 40이에요. 무효표 제외할게요, 일단요. 유효 투표 40명에 가가지고 A를 뽑든, B를 뽑든, C를 뽑든 연명을 했대. 아무튼, 유효 투표 아니야. 유효 투표. 사표는 그게 아니죠. 사표는 아니죠. 그래서 유효 투표의 총수가 40입니다. 40인데요. 만약에 이 40개 중에서 A 후보자가 30표를 얻었고요.
B 후보자가 10표를 얻었어요. 10표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대로 따지면 지금 현재 A가 지금 현재 과반을 차지했죠?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효투표 총수, 즉 40분의 30이기 때문에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을 차지가 가능합니다.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40분의 30이 과반이 넘잖아요. 넘죠. 과반이 차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당선된 A 후보자가 당선된 이 30표 있잖아요. 이 30표는요. 전체 유권자, 자, 전체 유권자 100명 중에 30 아니에요? 전체 유권자 100명 중에 30입니다. 이러면요. 과반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자, 각국의 개편안 적용 시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을은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이 정답이에요. 자, 구모를 이제 못 본 학생들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이제 많은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나서 이제 못 본 학생들도 많아요. 많이 틀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애들 중에서요.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모를 기점으로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